근래 만든 실사화 영화 중에는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평식 평론가가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디즈니도 길들여 나오고.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세상에서 드래곤 길들이기를 가장 좋아하는 남자 김진환입니다. 네. 누구 때문에 드래곤 길들이기를 개봉 당일에 본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뭐 말했다시피 오늘 주제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이 날 촬영을 해야 돼서 주제로 시소 있는 걸 정해보자 했을 때 마침 전날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하길래 잡았는데 영화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상당히 드래곤 길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어쨌든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잖아요. 같이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그죠. 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보다가 깨달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 작품을 좋아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원작 시리즈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뭐 간단하게 한번 드래곤 길들이기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뭐 우리 20대 기준으로 20대 중후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10대 초반에 나왔던 시리즈물이죠.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2010년부터 19년까지 영화 3편 그리고 각종 TV 시리즈로 공개되었던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실사화 영화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그래서 원작 자체는 이제 드래곤과 공존하고자 하는 바이킹의 이야기예요. 네네. 그런 동화적인 모티브 또 그리고 안에 인간과 인물 간의 관계 또 인간과 드래곤 간의 관계 뭐 그런 걸 그려내서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수작 중에 하나고 우리 20대 어린 시절의 한 축을 담당했을 법한 그런 영화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국내에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요즘 또 워낙 인형 뽑기나 이런 가차샵이 인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 가보면 투슬리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검은 애랑 하얀 애. 그 이빨 없음이. 이빨 하여튼 뭐 둘 다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뽑아봤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걔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투슬리스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드림웍스 제작진들이 이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각종 애완동물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뭐 도마뱀이라던가 강아지라던가 고양이라던가. 네네. 그래서 보면 그 동물들이 하는 귀여운 짓을 이 투슬리스라는 용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면모도 있고 고양이 같은 면모도 있고. 뭐 실제로는 제가 찾아봤는데 흑표범을 네네. 모티브로 메인 모델링은 흑표범이기도 하고요. 네. 또 얼굴 메인 디자인은 이 감독이 릴로와 스티치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에서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모티브를 받아서 제작되었다. 아무튼 확실히 귀여운 것들만 가져온 그런 귀여움의 총집합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이제 원작은 그러하고 영화가 실사화가 됐죠. 네네. 실사화 영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반복이긴 한데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은 사실 동화책이 원작이었고요. 그걸 애니메이션화 시켰던 건데 오늘 이야기할 어제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는 우리가 10년 전에 보았던 15년 전에 보았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자체를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 라인이나 캐릭터나 아니면 영화 전체가 그 2010년에 개봉한 드래곤 길들이기 1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몇 가지 뭐 오리지널 시퀀스나 설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실사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스토리 라인을 안 바꿔도 돼요. 그렇죠. 네, 어차피 얼마나 이 그 애니메이션과 똑같은지를 보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원작 팬들은 그렇게 보겠고 네. 아니어도 보통 이게 실사할 정도의 애니메이션이면 네, 그 자체로 스토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게 조금 편하지 않나. 굳이 각색을 안 해도 되니까. 네, 갑자기 광장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 새끼들은. 네, 여하튼간에 그러고 저는 이제 보면서 느꼈던 생각인데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용을 상당히 잘 그렸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용인데. 아,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조금 이제 파충류스럽거나 네. 일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걸 실사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디자인 모델링을 해서 이번 실사에서는 보면서 저거 좀 이런 드래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영화 리뷰를 조금 할 텐데
웬만하면은 영화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라도 보고 오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뭐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저희야 좋죠.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구독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여하튼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리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 같은 걸 좀 해주시자면. 저는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사실 원작보다 더 재밌다? 거기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실사화로 넘어오면서 원작보다 이제 좀 애니메틱한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이제 드래곤 길들이기를 이 실사화 영화로 처음 접하는 어린이나 뭐 성인 관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기준에선 정말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 라인 자체도 원작을 따랐기 때문에 훌륭하고 또 시각 효과 자체도 이 시점에서 구현될 수 있는 뭐 최대치를 끌어올렸다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근래 만든 실사화 영화 중에는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디즈니에서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실사화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캐스팅 이슈 같은 걸로 좀 이제 얼룩지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뭐 그 전에 초반부에 나왔던 뭐 알라딘이나 라이언 킹 뭐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잖아요. 뭐 이견이 있지만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높았잖아요. 그런 거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애니메이션적이나 CG적인 요소도 그죠. 꽤나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래곤을 상당히 예쁘게 그려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작과 거의 유사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특히 투슬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의 옮겨놓은 것처럼. 네. 요새 뭐 AI로 2D를 3D화 시켜줘, 지브리화 시켜줘 할 때 드림웍스 드래곤 길들이기를 실사화 시켜줘 GPT화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린 것 같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아까 조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새 이제 실사화를 했을 때 절망편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실사화에 실패한 작품 우리가 뭐 저번 회차에서 얘기한 광장도 그 일례가 될 것이고 새끼들.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똥볼을 몇 년째 차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멀리 볼 거 없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릴로와 스티치가 나왔어요. 망했죠. 그 드래곤 길들이기 감독들이 릴로와 스티치 원작 감독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네, 여하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실사화 리메이크가 멸망하는 주요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걸 잘 피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실사화에 부적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라이언 킹 굉장히 고평가하셨는데 사실 라이언 킹 1편 등장했을 때 야 사자 얼굴이 저렇게 사람처럼 움직이니까 좀 괴기스럽다. 그죠. 그리고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동물의 왕국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뮤지컬 캐치 같은 경우도 있죠. 그죠. 네, 네. 바퀴벌. 네. 아유, 네. 그렇게 좀 고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용을 미영으로 잘 빼면서 넘어갔고 두 번째는 PC주의인데 이제 원작 애니메이션과 달라진 가장 큰 설정이라고 하면 그 버크라는 바이킹 부족이 네. 다인종 부족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죠.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 인종들이 용을 퇴치하기 위해 극지방에 모였다라는 설정인데 이건 어차피 판타지기 때문에 뭐 사람이 용 타고 날아다니고 용이랑 싸우는 설정인데 네. 뭐 인종 추가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PC주의적 요소를 관객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관객은 그럴 수 있겠구나. 원작 팬들은 저런 설정 추가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버무린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어공주 예시로 굉장히 설득력 없고 매력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인종 워칭이 발생했을 때 관객들이 이탈한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이번에 아스트리드 배역 같은 경우는 흑인계 배우래요. 그래요? 백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피부는 백인인데 그분이 이제 혈통 자체가 흑인 혼혈이라 이렇게 다인종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점도 원작과 비교해서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는 팬들도 있겠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배우에 맞게 잘 해석됐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죠. 뭐 이래서 이제 실사화 리메이크 절망편을 잘 비껴나간 것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고평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도 사실 그 PC주의적인 요소가 이 실사화 영화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 이건 디즈니가 만든 영화가 아니고 아예 다른 스튜디오니까 유니버셜이니까 사실 그렇죠. 전혀 이거와는 무관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리메이크 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다인종이나 네. 뭐 다양한 성별이나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죠. 필수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그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이해는 가지만 여하튼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고 결국엔 그렇다고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처럼 주인공의 인종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히컵 그 배우가 이제 메인 스테인즈인데 그분은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생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배역으로 썼으니까 당연히 이런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 서브 캐릭터들 바꾸는 건 예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PC주의적 작품들이 비판을 받는 게 잘 만든 PC주의 작품 거의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원작을 충실히 살리고 너네가 뭐 PC주의 요소를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는데 재미도 없는데 배우가 흑인이니까 그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하튼 PC주의에서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그 CG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예쁜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실제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촬영 자체는. 그러니까 뭐 CG가 많이 가미되긴 했지만 아일랜드를 네. 주 로케이션으로 잡았다고 해요. 네, 그 풍경 자체가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고 실사화 영화에서도 그렇고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투슬리스와의 비행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주변 풍경이 주는 그 매력이 상당히 있어서 4D나 아니면 뭐 그런 뭐 4DX나 돌비처럼 특수 상영관에서 봐도 재밌겠다. 네, 타겟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관에서 관람을 했는데 종원 씨는 저 리클라이너 관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셨군요. 시간대가 딱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4DX로 관람했던 분들의 평을 들어보면 어트랙션을 2시간 동안 탄 것 같았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극찬이잖아요. 좋은데? 한번 뭐 다시 볼 일이 있으면 저도 4DX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단점을 찾아보긴 어려운 작품인 것 같긴 한데 혹시 조원 씨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단점이 있었을까요? 단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분명히 그거긴 하죠. 애니메이션의 원작의 한계가 있긴 하죠. 스토리라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유치하죠. 근데 이거를 사실 애니메이션을 보러 와서 유치함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 스토리라인에 대한 그걸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스토리가 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가족, 친구, 우정.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통 대부분. 그렇죠. 뭐 제가 굳이 이 스토리를 2가지 라인으로 정리를 하자면 집단에서 소외된 소수자가 집단에 융화되는 과정. 그리고 뭐 부자 간의 소통의 부재,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가 극복되는 과정. 뭐 이렇게 2개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게 뭐 더 러프하게 축약하면 뭐 사랑, 우정, 평화 이거죠.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가치로 삼고 있는. 이걸 가치로 삼지 않은 애니메이션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막 이게 심오한 뭐 다크나이트나 뭐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뭐 이념 갈등 뭐 마틴 스콜세지처럼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재밌게 봤습니다. 뭐 어떠세요? 단점 뭐 다른 게 있나요? 진아 씨가 봤을 때? 저는 굳이 따지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의 어떤 장면을 기대했는데 빠진 장면들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투슬레스의 귀여움을 부각시키는 장면들이어서 기대하고 있다가 보다가 그 씬이 나올 시점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분량상 넘겼구나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뭐 거기 작은 용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용들. 그 용들이랑 투닥거린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을 통해서 빌드업 된 게 최종장에서 큰 커다란 그 레드데스라는 알파 드래곤과 싸울 때 이 만에 불을 쏘는 게 너네는 이 만은 불의 면역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걸 깨닫게 되는 빌드업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 삭제되고 또 야밤에 투슬리스랑 버크 마을 헛간에 들어가서 막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되게 그 투슬리스 동공 커져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귀여운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 장면들이 보는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영화를 보는 중에 빠진 게 이제 체감이 되면서 아, 그 장면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해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하나 더 뽑자면은 그 큰 용 뭔가요? 코뿔소 같이 생기네. 네. 그 애랑 싸우는 전투 장면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현실성을 따지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야, 어떻게 그걸 이기나.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기발한 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입 안에 불을 쏘아서 그쵸, 잡는 그쵸. 그런 그쵸.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맞긴 했지만 네. 그냥 조금 더 다이나믹한 액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입안에 불을 쓰면 죽는다. 뭐 약점이다. 뭐 납득은 돼요. 납득은 되는데 뭔가 좀 더 화려한 전투씬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원작 애니메이션보다 더 나아간 어떠한 네. 그런 액션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다. 뭐 안 해도 그만이죠 사실. 여하튼 그런 점들이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뭐 굳이 꼽자면이지 이게 뭐 아쉽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실사화된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첫째 날 광중 관객 수만 따지면은 역대급이긴 합니다. 근데 22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알라딘이랑 뭐 다른 여타 훌륭한 실사화 영화를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난 뒤에 나온 실사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20대 어린 시절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실사화가 된 건데 저는 이 작품을 매개로 이전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조금 해보시죠. 간단하게 평점이랑 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줄지 그런 여부들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평점 이야기하기 전에 그 네. 박평식 평론가가 빠르게 평점을 하셨더라고요. 벌써요? 우리보다 근데- 빨리 본 사람이 있네. 근데 뭐 평점은 6점 주시긴 했는데 뭐 애니메이션 치고는 높게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디즈니도 길들여 나오고.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뭐 팬심 담아서 제가 굳이 평점을 하자면 뭐 5점 중에 4.5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높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실사화의 교본처럼 다뤄졌으면 좋겠다. 제발 이 정도만 만들어 다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이 정도만큼만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종원 씨는 뭐 평점이나 추천 추천이요. 네. 평점을 하기에는 제가 뭐 그렇게 영화적인 소양이 높지 않아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추천 여부만 하자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면 충분히 봐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애니메이션을 원래 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첨언하자면 그런 원작 애니메이션 말고라도 그냥 아동용 혹은 네. 성인을 네, 위한 그쵸. 판타지 영화 네. 하나의 판타지 영화 실사 영화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실사 판타지 영화가 나왔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랬다면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그냥 SF 영화라고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쉽죠. 그러면 스토리 자체가 약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기엔 스토리 라인 자체가 너무 약하죠. 그거를 원작이라는 그 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봤던 추억에 사로잡혀서 보정이 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걸 완전히 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SF 영화로만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했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서 더 재밌는 거지. 그냥 단순 SF 영화라고 하면은 좀 밋밋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재밌었습니다. 다 영화 끝까지 다 재밌게 봤고 여하튼 혹시라도 뭐 드래곤 길들이기 2가 실사화가 또 된다고 하면 또 보러 갈 의향도 있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좀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여튼 오늘 드래곤 길들이기 리뷰는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돌아와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